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왕소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왕소금님께서는 굉장히 우아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고 설명을 워낙 깔끔하게 잘 하셨던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바로 어떤 이야기인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왕소금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니까 별로 안 떨리시죠?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쵸. 그냥 통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네, 그렇습니다. 이래서, 계속 참여하게 되는구나. 이거를 아마 아실 겁니다. 아무래도 첫 시참 이후에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공감도 해주시고, 맞아요. 응원도 해주신 덕분에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 안 듣고 그냥 한번 네. 이야기를 싹 들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근데 이게 코멘트를 살짝 드리자면은, 네네. 사실 제가 저번에 이제 시참을 참여를 하다 보니까 라방을 시청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라방 댓글을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안 돼. 아유, 뭘 보내주셨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눈에 들어온 몇몇 댓글이 이분은 무당이 되시는 운명이 아닌가요? 라고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거기서 약간 키워드를 얻게 돼서 무당과 좀 관련된 이썰을 한번 풀어볼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주제를 바꾸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네, 그냥 뭔가 저한테도 그런, 예. 그러니까 제가 무당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키워드에서 사실 그런 얘기를 좀 평소에 좀 들었던 적이 있어서 그 썰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사실상 왕소금님도 네. 아시겠지만 네. 귀신을 본다고 해서 무당이 될 수 없어요. 맞아요. 예,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착각을 하시는 게 무당은 다 귀신을 볼 줄 안다라고도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귀신 못 보는 무당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귀신을 본다와 무당과는 관계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관계성이 또 있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대체 네네. 어떤 이야기일지는 확인을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길이십니다. 왕소금이죠. 저희 엄마에게는 자주 만나는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에게는 여동생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여동생을 A라고 하겠습니다. A는 평범한 회사의 격리 업무를 보시던 분이셨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일을 마치고 퇴근하시던 길이셨대요. 근데 버스에서 내려서 집을 향해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톡톡톡 치더래요. 예.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내가 잘못 느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던 길을 마저 갔는데 또다시 톡톡톡 어깨를 누군가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너무 소름 끼쳤지만 일단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뒤를 돌아봤는데 어깨 위에 어떤 남자가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서는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뒤로 나자빠지게 됐고 본의 아니게 그 남자의 전체 모습이 시야에 딱 들어왔는데 그 모습이 다리는 보이지 않고 허공에 둥둥 떠 있었다고 해요. 근데 A는 너무 놀라서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도망을 치게 됐고 곧장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동네 몇 바퀴를 돌다가 집에 들어가게 됐대요. 이게 약간 흔히들 뭐 상갓집이나 이런 곳에 갔다 오면은 이제 잡기가 붙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소금을 뿌리거나 이제 다른 데 이렇게 많이 돌았다가 들어가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A는 그렇게 돌다가 이제 집에 귀가를 하게 돼요. 근데 그날 밤 A가 아프기 시작해요. 여러 날에 걸쳐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해보고 했지만 전혀 나아질 기미도 없었고 뭔가 원인조차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길에 갑자기 뭔가 모를 이끌림에 다른 골목을 접어들게 됐대요. 근데 이제 계속 걷던 중에 붉은색 등이 달린 어느 집 앞에 서게 되는데 대문은 활짝 열려 있고 그 집에서는 곡소리가 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아이고 막 그렇게 이제 A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 집 안까지 들어가게 됐고 영정사진 앞까지 가서 멈추게 됐는데 사진을 보고 이 A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영정사진 속 사람이 얼마 전 퇴근길에서 본 그 남자 영가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이상한 건 A 본인도 모르게 곡소리를 내면서
평소 쓰는 말투가 아닌 생소한 말투로 엄청 크게 울기 시작했대요. 아이고, 아이고, 옷 잡고 여기입니다, 여기. 어서 오이소, 여기라 얘. 이러면서 막 자기도 모르게 주절주절 막 울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집주인 내외분들이 A에게 다가와서 물었대요. 아니, 누구신데 이렇게까지 하시냐? 도대체 우리 남편과는 무슨 사이냐라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너무 서럽게 우니까 가족들은 사실 일제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A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는 말이 눈도 멀었는데 다리까지 없으니 여기를 못 찾아오고 있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가족들은 이제 가족을 잃은 슬픔도 벅찬데 난데없이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저런 소리를 해대니까 가족들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그때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A에게 다가오시더니 내 아들 지금 어디 있는겨? 거기로 나 좀 데리고 가주소 라고 했대요. 근데 이상하게도 A는 몸이 또 어디론가 이끌리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을 잡고 막 골목골목 길을 가다가 어느 한 곳에 손가락을 가리키게 돼요. 그랬더니 곧장 그 방향으로 할머니가 가시더니 허공에다가 무언가를 쓰담는 행동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시면서 아이고 아들아 내 아들 막 이렇게 이름을 막 부르시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손을 잡는 신용을 하시면서 집으로 다시 향하더랍니다. 뒤늦게 따라오던 가족들은 할머니의 그런 모습에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할머니를 챙겨서 다시 집으로 가셨는데 그러고 뒤늦게 A가 정신을 차리고 듣게 된 사실이 이 돌아가신 영가분께서 외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셨고 병원에서 힘든 수술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독한 약물로 인한 각막 손실로 눈까지 멀었다고 하셨대요. 네. 그렇게 이제 타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고 한국에 이장되면서 제사를 치르게 됐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너무 이상한 거는 사실 이렇게 평범한 직장인이 퇴근길에 영가를 만나서 그 영가의 집까지 찾아주게 되고 더 이상한 건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3인칭 시점으로 모두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 아픈 게 좀 덜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괜찮아지나 보다 생각하고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또다시 아프기 시작했대요. 아픈 정도가 이제는 그 정도가 더 심해져서 진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여기저기 아프더래요. 그래서 결국에 그 A의 언니가 수소문 끝에 용하다는 무당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무당집을 들어서자마자 무당이 하는 말이 왜 너 혼자 왔어? 네 동생은 어쩌고? 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더 이어서 하는 말이 네 동생 그러다가 죽어. 당장 데려와. 그래서 부랴부랴 가족들이 연락을 해서 동생을 데려왔는데 그냥 물음만 닿았는데 술술 막 얘기를 하더래요. 이 무당이. 지금 네 주변에 작것들이 수두룩해. 네 몸을 탐하고 있어. 너 지금 신병을 앓는 거고 당장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그러다 큰일 나. 라고 하셨대요. 예. 그래서 이 무당의 도움으로 A는 그냥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냥 여차저차 신내림을 받고 무당의 길을 이제 걷게 됐고 아픈 것도 씻은 듯이 낫게 돼요. 그렇게 이제 이분은 외모뿐만 아니라 그냥 성격까지도 180도 바뀌게 되고 그 일대에서 그냥 용하다는 무당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A의 용하다는 이 무당 집에 이제 한번 가게 돼요. 생애 처음으로 이제 엄마 손에 이끌려서 이 무당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당시 제 나이가 중3이었어요. 이제 제가 평소 못 볼 것을 보고 듣다 보니까 평소에 엄마가 걱정이 많으셨고 그래서 이 가까운 무당도 생겼겠다. 이제 겸사겸사 인사도 할 겸 점사도 볼 겸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A 무당집에 딱 도착을 했고 들어서는데 제 기분이 묘하게 신경이 거슬리면서 한기가 드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그 A가 이제 무당이 됐잖아요. 그 A 무당이 버선발로 막 뛰쳐나오더니 저희 손을 잡으면서 어서 와, 네가 소금이니? 기다리고 있었어. 너무 반갑다. 어서 들어와. 막 이러시는 거예요. 엄청 반갑게 반겨주셨고 그렇게 이제 A 무당 손에 이끌려서 신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A 무당 앞에 엄마와 나란히 앉게 되는데 이게 무당 주변에는 검은 형체들이 뭉게 이렇게 뭉쳐서 붙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이고 무당을 보는 게
근데 이 무당의 모습이 얼굴은 엄청 창백한데 그 창백함을 가리기 위해서 엄청 짙은 화장을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약간 딱 처음부터 그 무당집에 들어섰을 때부터 이 A 무당에게서 나는 약간 코를 찌는 듯한 이런 쾌쾌한 냄새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 냄새를 뭔가 일부러 향수로 가린 듯한 독한 향수 냄새가 났었어요. 어쨌든 이제 엄마도 아는 분이시고 하시니 그래서 엄마랑 이제 A 무당 앞에 앉아서 그냥 엄마와 그 무당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와 대화를 하는 내내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가에 미소를 옅게 지으면서 하는 말이 소금이는 눈이 참 예쁘네. 그 예쁜 눈으로 뭐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요즘 뭐가 보여?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맞긴 한데. 예. 그래서 순간 처음부터 거부감이 들었던 탓도 있지만 뭔가 솔직하게 말하기 싫었어요,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평소 귀신과 같은 헛것들을 보는 것 때문에 엄마가 걱정이 많으시다 보니까 더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그냥 요즘은 가끔 가위에 눌리거나 하는 거 말고는 없는데요 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씩 하고 웃으시면서 넌 칠성줄을 타고났어. 우리 과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색색의 깃발? 오방기라고 하나요? 그거를 꺼내 들더니 하나가 되게 막 돌려요. 저더러 하나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뽑았죠. 근데 이제 빨간색이 나왔고 그렇게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뽑았는데도 빨간색만 계속 나오게 됐어요. 예. 이게 알아보니까 오방기가 무당마다 해석하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A 무당이 하는 말이 너 평소에 뭐 잘 보고 잘 느끼잖아. 그치? 그 감 너무 좋다. 타고났어. 부럽다 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뭔가 저를 이제 꿰뚫어 보듯 제가 귀신을 보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듯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 저는 귀신을 보기도 하지만 감을 더 잘 느끼는 편이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저기 가면 귀신이 있겠다, 뭐 혹은 이 문을 열면 귀신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걸 좀 느꼈었는데 이런 게 사실상 제가 생각해서라기보다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그려지면서 그 상황들이 반사적으로 인지를 했고 그것을 미리 피하거나 무시하게 됐었거든요. 어쨌거나 이 A 무당은 제가 평소 보고 듣는 게 뭔가 저의 대단한 능력인 것 마냥 단정을 짓고 본인도 갖고 싶다는 듯 약간 부러워했었어요, 저를. 저는 근데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아서 엄마에게 가자고 조르게 됐고 결국에는 넌 무당이 될 팔자야 라는 소리만 듣고 첫 무당집 방문기가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 드는 생각이 내가 귀신을 보는 게 무당이 될 팔자여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점점 좀 받아들이면서 청소년기를 보내게 돼요. 네, 그 이후에도 엄마에게 몇 번 그 애인 무당에게서 연락이 왔었고 네. 소금이는 잘 지내는지 저희 안부를 많이 물어보셨다고 해요. 엄마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이후로 A 무당과 연락을 끊으셨고 그렇게인지 세월이 지나서 제가 성인이 돼서 네. 친구의 소개로 또 다른 무당집을 방문하게 돼요. 이곳에서는 예전에 갔던 A 무당집과는 다르게 느낌이 좀 온화했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후광이 있다고 하시면서 기운이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무당집에 갔더니 저더러 무당이 될 팔자라고 했다. 그래서 기운이 좋은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여기서도 저에게 오방기를 뽑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과 노란색을 번갈아 가면서 뽑게 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금씨는 칠성줄을 타고났는데 칠성줄을 타고났다고 해서 모두가 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저는 무당이 될 팔자는 일단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평소 뭘 보거나 잘 느끼지 않냐고 했고 그 이유는 오래된 조상신이 저를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조상신이 저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평소 이제 위험에 처하거나 하면 조상신이 제가 느낄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봤던 그 A 무당의 점사가 조금은 이해가 되면서도 그 A 무당은 저의 눈과 귀가 갖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A인 무당의 소식이 좀 궁금해서 엄마에게 물어봤더니 충격적이게도 A인 무당이 반쯤 미쳐서 정신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고 그 A 무당의 언니조차도 동생을 손절했다는 소식을 알게 됐어요. 예. 이렇게 무당될 팔자의 썰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었지만 네네. 그러니까 어설픈 무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정확한 그렇죠. 뭐 네네. 완전한 무당은 아니니까 네네. 이 무당들이 볼 때 되게 탐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타겟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에 드는 생각은 무당이라 하면 그래도 조금 영험한 느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무당은 그냥 뭔가 이렇게 거뭇한 게 너무 주변에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신이 아닌 그냥 이게 잡기들이 들린 무당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 네. 이야기 말고 또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나 무서워요, 지금. 방금 네. 앞에 썰을 얘기를 하면서 중학교 때 얘기가 나와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공립학교를 이제 중학교를 다녔는데 사실상 이게 사립학교만큼이나 성적이 이렇게 부모님과 능력치에 따라서 이제 몰려다니는 그룹이 나뉘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특정 과목에 대해서 A, B, C, D로 클래스를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클래스 수업을 하러 교실을 이동하는 중이었어요. 복도에서 A라는 여자애와 마주치게 되는데 아무래도 같은 클래스다 보니까 자주 마주치게 됐고 클래스 수업을 하러 올 때마다 항상 그 화려한 다이어리를 품에 애지중지 들고 다녔어요. 근데 수업 내내 다이어리를 꾸미던 친구여서 더욱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이날도 어김없이 클래스 수업을 위해 이동하는 중이었어요. 평소 A라는 친구는 늘 혼자 다녔던 친구였는데 그런데 그날은 또 처음 보는 B라는 친구랑 같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의 모습은 그닥 친해 보이지 않아서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주고받는 대화도 없고 웃음기도 없고 그냥 나란히 걸어오더라고요. 그렇게 교실에 도착해서 저는 두 번째 줄 맨 뒷자리에 앉았고 A는 창가에 있는 첫 번째 줄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아까 A와 함께 온 B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곳에 앉은 건지. 근데 그렇게 수업이 시작이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업을 진행하시던 선생님께서 엄청난 호통과 함께 A를 향해 걸어오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싶어서 A를 쳐다봤는데 선생님이 오던지 말던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책상에 코를 박고 미친 듯이 다이어리만 꾸미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선생님이 A에게 다가와서 다이어리를 뺏어 들었어요. 그랬더니 A가 갑자기 비명을 막 지르면서 선생님을 향해서 내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오, 예? 막 이럴 시간에 네 새끼나 신경 써! 라고 막 악을 쓰면서 막 막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친 듯이 막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다이어리를 사실 더 높이 들어서 A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너 지금 수업 시간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다이어리를 꾸미는 게 맞다고 생각해? 하시면서 막 호통을 치셨어요. 근데 A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선생님이 다이어리를 든 팔을 손톱으로 막 핥히면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A의 모습에서 아까 같이 왔던 B와 겹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남자분이셨는데 결국에는 힘이 붙이셨는지 팔이 꺾이면서 이게 다이어리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결국엔 A 뺨을 때려요,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셨겠죠. 근데 뺨을 때린 이유는 사실 누가 봐도 이제 귀신에 씌인 것처럼 눈을 하얗게 뒤집고 달려드니까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신 차리라는 차원에서 뺨을 치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A가 보는 앞에서 들고 있던 다이어리를 찢었어요. 근데 그 순간 또 탁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찢긴 다이어리를 내려보면서 엄청난 분노로 이제 막 선생님을 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서 다시 얘기하자 하시곤 다시 수업을 진행하셨고 그때부터 이제 A는 울지도 않고 분노에 차서 씩씩대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네. 근데 눈에는 이미 핏대가 서기 시작하고 얼굴도 약간 시한폭
煤炭처럼 붉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상황이 이제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수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A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본인의 의자를 창가 쪽으로 가져가더라고요. 의자를 창가 쪽으로 붙여서 밟고 창문 난간으로 올라서더니 창문 밖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예요. 그 와중에는 그 A의 모습에서 B의 모습이 계속 반복해서 겹쳐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순간 저는 너무 놀랐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제 수업에 열중을 하느라 그 상황을 전혀 인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어버버버버 하고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칠판에 이렇게 필기를 하시다가 돌아보시면서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되고 바로 선생님이 야 내려와 하면서 이제 달려오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A를 잡으려는 찰나에 그대로 창밖으로 뛰어내려요. 그 당시 저희 교실이 2층이었는데 다행히도 꽃 화단으로 떨어져서인지 몰라도 A가 바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A가 일어서서 걷는 모습을 보니까 한쪽 다리가 완전 뒤틀리면서 꺾여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뭔가 뼈가 부서졌는지 피가 많이 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기괴한 것은 아픈 기색 하나 없이 쩔뚝이면서 운동장을 가로질러 앞산을 향했고 A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막 웃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는 따라가기 위해서 A가 뛰어내린 창가로 똑같이 뛰어내리셨고 A를 붙잡게 되는데 한참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 끝에 A가 선생님 품 안에서 기절을 하게 돼요. 결국에 119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됐고 그 사건 이후 한두 달 동안 A가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 덕분에 선생님께서는 경찰 수사까지 받으셔야만 했고 저를 포함한 같은 클래스 몇몇 친구들은 이제 블라인드 형식으로 증언을 했었는데 증언 당시 뭐 귀신에 씌었다라고 증언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왜냐면 사실 뭐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기도 하고 네. 해서 본의 아니게 그냥 직접 의자를 가져가서 올라가서 이렇게 뛰어내렸어요 라고 증언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다시 A가 학교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꺾였던 다리에는 이제 교정기 같은 걸 차고 있었고 여전히 한 손에는 그 찢겼던 다이어리가 그대로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교내 학부모위원회가 열렸는데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정교 왕따가 됐어요. 그렇게 이제 쓸쓸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예. 어느 날부턴가 이제 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그게 제가 A를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일단은 다이어리에 진짜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그렇게까지 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봤을 때 여러 번 또를 오고 가다 보면은 네. 얼굴 정도는 익혀지잖아요. 근데 B라는 친구는 그때 처음 제가 본 거고 그 A가 뛰어내리기까지도 B랑 계속 겹쳐 보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B에게도 뭔가 그런 사정이 있어서 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너무 극단적인 상황까지 계속 몰아갔네요. 그 단시간에 네. 진짜 뭔가 뭐가 있었을지 창문에서 궁금하긴 하네요, 확실히. 뛰어내렸다 보니까 사연이 있지 않았을까 뭔가. 그런가 보네요. 그리고 뭘 좀 해드릴까 또 생각을 해보면 내비게이션과 관련해서 하나 썰을 좀 풀어볼게요. 저에게는 이제 여행 메이트가 한 명 있는데 여름 휴가로 이제 여행지를 고민을 하다가 오키나와로 정하게 됐어요.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뚜벅이 여행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차량을 렌트를 해서 여행을 많이들 하거든요. 저희도 역시 차량을 렌트해서 이제 모든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 이날은 이제 선셋이 예쁜 비치를 바라보면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일정을 정했고 그래서 이제 일본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아닌 이제 맥코드라고 해서 코드를 입력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맥코드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사실상 대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맥코드를 입력하고 출발을 하게 돼요. 한참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하는 길로 이제 운전을 하던 중에 숲길에 진입하게 됐고 이게 열려있던 창문 안으로 점점 잡초 덤불들이 차 안으로 들어오는 수준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맞는 건가 할 정도로 네. 점점 길이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에서는 이제 알려주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운행을
됐고 뭔가 이제 차를 돌려나갈 수 없는 수준까지 됐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에서 계속 직진입니다 라고 안내 음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도저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앞으로 진입을 하게 됐고 그때 저 멀리 공터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서 차를 돌려서 나와야겠다 생각했고 계속해서 앞으로 운행을 하는데 그 공터 중앙에 희미하게 부서진 비석 하나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비석 주변으로 검은 형체들이 우글대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그 검은 형체들 그 사이에 어떤 여자가 비석 주변을 빙글빙글 걷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내비게이션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은 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 였어요. 근데 이제 느낌상 뭔가 제 눈에는 그게 보이다 보니까 앞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차량을 세웠고 조수석에 앉은 여행 메이트의 눈치를 살폈는데 예. 친구 눈에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고 뭔가 그래도 느낌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예. 하는 말이 왜 이런 곳의 목적지야 라고 하면서 이상하다, 이거 너무 이상하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 라고 다시 음성이 흘러나와요. 순간 이제 이 여행 메이트와 눈이 마주쳤고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다급해졌거든요. 차를 돌려서 나가야겠다 생각했고 근데 사실 제 눈에는 그런 모습들이 다 형성들이 보이니까 공터를 통해서 차를 돌리자니 뭔가 이런 귀신들 때문에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답이 없다. 그냥 선택지는 그냥 후진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딱 후진 기어를 넣고 페달을 밟는 순간 그 빙글빙글 돌던 그 여자가 우리를 향해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리면서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은 마치 약간 바다에 금방 들어가서 물질이라도 한 것처럼 물에 흠뻑 젖은 상태였고 얼굴뿐만 아니라 사지가 모두 물에 뿌른 것 마냥 하얗게 불어 있었어요. 사실 너무 끔찍했고 근데 그 순간 이제 여행 메이트가 기분이 이상하다며 빨리 돌아가자 재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사실 내가 할 소리다 싶었거든요. 어쨌거나 초집중 모드로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결국에 그 여자는 어느 지점부터인가 멈춰서서는 저희를 지켜보기만 하고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그곳을 어느 정도 빠져나왔을 때 이미 해가 지고 깜깜한 어둠이 내린 상태였어요. 사실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가게들이 일찍 영업을 종료하기 때문에 뭐 저녁도 굶고 뭐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숙소로 돌아가자 해서 다시 맥코드를 입력을 하고 출발을 하게 돼요. 한참 운전을 하는데 어떤 부둣가로 접어들게 돼요. 막 컨테이너 박스들이 막 겹겹이 쌓여 있는데 넓은 큰 부두였고 더 이상한 거는 이 드넓은 부두에서 내비게이션이 좌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안내 음성이 계속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오, 예. 그래서 아니 이건 무슨 상황인가. 좌회전 할 곳도 우회전 할 곳도 더 이상 이런 넓은 부두인데 나올 곳이 없다.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때 내비게이션에서 직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직진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이동을 하는데 또다시 직진입니다. 라고 음성이 나오면서 뭔가 좀 기분이 묘한 거예요. 그래서 막 서행을 하면서 주변을 살피면서 운전을 하는데 딱 멈춰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차가 다니다 보면은 긴 방지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제 눈 앞에는 동그란 방지턱 같은 게 올라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려고 실눈을 이렇게 떴는데 예. 사람 머리인 거예요. 바닥에 머리가 반쯤 보였는데 순간 뭐지? 박힌 건가? 하는 순간 바다다 라고 생각했고 그 앞이 바다였거든요. 바닷속에서 누군가 머리를 반쯤 내고 저희를 노려보고 있었고 순간 너무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를 했는데 멈춰선 곳이 그 높은 부두 끝 바다 절벽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미친 듯이 직진입니다. 직진입니다. 계속 무한 반복으로 내비게이션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저랑 너무 무섭고 소름 끼쳐서 그 자리를 벗어났고 예.
지나서 생각해보면 이제 그 여자는 그 공터에 부서진 비석의 주인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쓸쓸해서 친구가 필요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무섭지만 이제 가슴이 먹먹했던 경험이었고, 그렇게 저희 여행 일정이 그 여행 일정에 없던 약간 공포 체험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또 여러 곳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셨네요, 왕소금님.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이야기를 깔끔하게 하시니까 저희가 상상이 너무나 잘 돼요. 이번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저번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게 뭐 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꼭 이렇게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이야기가 긴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짧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겪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든 어떤 이야기든 상관은 없으니까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왕소금님께서 앞으로 또 해주실 이야기들도 많은 기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